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뉴스로 시작해 볼까요? 최근 대전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유가족과 노조 측은 직장 내 갑질을 그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제 오전 11시쯤 대전 소방본부 소속 민모 소방위가 서구 도안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 어머니 미안해요라는 유서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고인이 평소 직장 내 갑질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대전 소방본부 200여 명을 대표하는 직장협의회장을 맡았는데 현장의 애로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상관에게 눈엣가시 취급을 받아 괴로움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민 씨의 일기에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호흡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다. 직원들이 비난하는 환상이 보이고 이명이 들린다는 호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공황장애 등으로 지난 6월 휴직했고 건강을 회복해 복귀하려고 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올해 1월 임용돼 7월 해당 부서로 발령받은 대전시 구급공무원 이모 씨가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한 달째. 유가족들이 대전시청을 찾아 조속한 진상규명을 호소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책상 정리와 커피, 물 준비하기 등을 하지 않았다며 같은 팀 동료들로부터 갑질과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던 대전시가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순직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가해자 처벌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9월에 대전 공직사회에 근무하는 두 분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죠. 자, 유족들은 이제 아직 조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직장 내 갑질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전시 공직사회 분위기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대전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런 공직사회 내 분위기를 한번 엿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논란이 된 공직사회 문화입니다. 하나는 15덕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국과장님 모시기입니다. 15덕은 15기간, 즉 수습기간이 끝난 공무원들이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선배 동료들에게 떡을 맞춰 돌리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조금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면서 어떤 떡을 해라, 어떤 떡은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갑질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최근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과장님 모시기 같은 경우는 여러 팀 직원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날을 돌아가면서 상급자인 국장, 과장에게 밥을 사는 문화입니다. 두 문화 모두 관례처럼 내려져 오다가 최근 블라인드란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이게 공론화가 됐고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문제가 되면서 이제 최근에 일부 지자체 등에서 없애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두 문화 모두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그런 문화이고 또 이제 와서 익명 사이트를 통해서 폭로됐을 만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폐쇄적인 문화다. 그러니까 이 두 문화를 보면서 모든 공직사회가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15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관습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직까지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그걸 떠나서 도대체 이 조직사회에서 어느 정도 갑질이 있었기에 과연 이 두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구급 공무원의 사례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 일이어가지고 더욱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서 좀 더 접하셨을 텐데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과장님 책상을 정리하고 물과 커피를 따라 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선임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구급 공채 들어가서 시험 붙어서 들어온 공무원의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 굉장히 즉히 사적인 업무인데요. 이런 선임의 말을 거절했다가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알려졌는데요. 네. 업무적으로 이제 구급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고 대화에도 끼워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이제 생전에 이 씨가 군대보다 직원 취급도 안 해준다라고 이렇게 호소했을 만큼 이제 무척이나 좀 어려움을 호소한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소방공무원의 경우도 노조 측이 직장 내 갑질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생전에 다른 직원들 앞에서 본인을 인민재판하듯이 몰아붙이고 또 다른 상사도 본인에게 뭐 1시간 가까이 폭언을 하는 등 이제 이런 문화를 겪으면서 이제 우울감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뭐 두 사건 모두 다 이제 직장 내에서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배제당하고 폭언 등을 들은 그런 사례였고 이제 그 이후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까지 한 그런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조금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장 동료라든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었을까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조금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드는데. 예, 그런 작은 도움의 손길이 무척이나 크게 와닿을 그런 힘든 시기였을 텐데 구급 공무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조직 내에서 그런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씨의 친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긴 글을 보면요, 이 씨가 이제 정신적 고통 등을 이제 호소하면서 대전시에 결국 휴직을 신청하기로 다짐을 하는데요. 이때 팀장, 국장께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이게 주변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돌아오면은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지 무척이나 이게 많은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휴직 신청에 대해서 이제 상사에게 보고를 했는데 상사가 휴직 신청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언급을 했다고 해요. 네. 어쩌면은 이제 극단적 선택에 앞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했는데 그마저도 조직 속에서 이제 사그라진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 상사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이렇게 부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또 들어주고 소통하는 게 사실은 큰 중요한 업무이기도 한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있지요. 여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지금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기사에도 나왔듯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이제 뭐 근로자에게만 해당돼 공무원에게 적용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죠. 물론 이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뭐 공무원 복무 규정, 행동 강령 등에 뭐 적용되어 있어서 가능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좀 추상적인 수준이어서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직장 내 갑질 조사 자체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까지도 이 조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피해자들의 고통도 좀 증가될 수 있고 지금 이번 사례의 경우도 유가족들이 이거 조사가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면서 소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찰에다 아예 수사를 의뢰해서 외부 기관으로 옮겨진 상태인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뭐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뭐 책임져야 되실 분들도 설마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겠느냐 뭐 아마 가만히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났을 때는 뭔가 조사는 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지금 유족들이 순직 처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래 순직 처리에 있어서 자살가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 예외성이 인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게 실제로 이제 뭐 많이 이제 인정되는 것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군요. 예, 그런 가능성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이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공무적을 이제 이분들이 뭐 직장 내 갑질이라던가 이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이런 연관성들이 입증이 돼야지만은 이제 순직으로 인정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 조사들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순직을 이야기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뭐 순직이 그 연관성 등에 대해서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결정이 날 것이다. 지금 이 두 가지 사건 어쨌든 대전시 관할이지 않습니까? 가장 무거운 책임감이 아마 대전시장이 뭐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전시장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좀 뭐 성명이나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뭐 두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 공식적 입장 표명은 아직은 없었는데요. 네.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앞서서 뭐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조금 인정이 돼야지 뭐 두 사건에 대해서 함께 뭐 사과의 뭐 기자회견이 됐든 어떤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지금 싶은 상황인데요. 이것도 같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은 있다. 예. 어쨌든 뭐 조사가 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형태의 입장 표명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자, 기자의 솔까말 한번 들어보죠. 지난 7월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직장갑질 119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직장갑질 조치 평가에서 대전시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일에 따른 그 갑질 문화 대책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제보를 받겠다고 한 대전 소방본부에 대한 따가운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10월에 벌어진 두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이 결국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연은 아닐 거라는 생각 좀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갑질 문화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 같고요.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